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작은 몸부림. 취준생들에게는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에게는 알고 있던 상식이 진화하는 시간. 호모 디지쿠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요즘에 챗 GPT 네. 열풍입니다, 열풍. 네. 본인 이름 검색해 보셨어요? 해봤죠? 어떻습니까? 이놈의 새끼 혼나야 돼. 제가 너 이지선 성우 알아? 라고 했더니 네, 알고 있습니다. 오, 그래? 그러더니 네. 내가 한 작품도 아닌데 이걸 더빙하고 이걸 더빙하고 아주 유명한 성우죠. 한 대 맞으려고. 아, 너무 손까지 이러면은 무서우니까. 아니,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네. 방송인 김태진에 대해 알려줘. 그랬더니 뭐 방송인 김태진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맞는 말 하다 갑자기 마지막에 네. 런닝맨 1박 2일 중에 나온 국민 MC입니다. 이런 거야. 그래서 그럼 런닝맨에 나오면 유재석 님이고 1박 2일에 나오면 뭐 강호동 님인가 했더니 난 둘 다 나본 적도 없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혼돈스러운 네. 그런 정보가 제공되고 있긴 한데 네. 뭐 적어도 방송인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도 좀 이렇게 사실 그걸 모르면 모른다고 하던가 너무 알고 있는 것처럼 뻔뻔하게 얘기하니까 제가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했는데 때리지 말아요. 근데 네. 만약에 이 챗 GPT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네. 정말 사실 100%만 알려준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 그러면 굉장히 편리하겠지만 한편으로 좀 무섭다라는 생각도 맞아요. 들고 네. 뭐 어찌됐건 그 세상이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AI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다 같이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로그인!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오늘의 주인공은요, IT 트렌드를 이야기할 때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컨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방송 함께 하는데요. 아. 어떠세요? 저희 호모 디지쿠스라는 프로그램은 첫 출연이신데. 네네. 출연 자체가 굉장히 기대됐었고, 네. 호모 디지쿠스라는 말 자체가 뭔가 좀 전문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그렇죠.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주 잘 나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챗 GPT에 대해서 저희가 몇 주 전에 다뤘었는데 네. 이상하게 그때 이후로 유독 뉴스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포가 나왔다고 들어서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뭐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유독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챗 GPT가 뭔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사람이 말하는 거를 잘 알아듣고서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로 바꿔서 보여주는 챗봇. 근데 이제 저는 네. 항상 궁금한 게 네.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실한 정보를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더 빠르다는 생각도 들었고. 네. 근데 왜 챗 GPT가 열풍인 걸까요? 우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 첫 페이지를 딱 들어가시게 되면은 검색창 하나만 뜨죠. 네. 지금 챗 GPT도 그래요. 네. 기존에 나왔던 챗봇이라고 하면 없던 건 아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개발자분들이 보통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뭔가 API라든지 어려운 것들을 갖고 와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네. 그 듣기만 해도 어려운 용어가 많거든요. 그런데 챗 GPT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구글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대화창 하나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채팅을 할 수 있는 아이인데 우리가 뭔가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럼 대부분 어떤 걸 입력하느냐? 혹시 두 분은 어떤 거 입력하셨어요? 욕도 써보고. 아니 저는 생각보다 엄청 많이 다양한 걸 네네. 이것저것 해봤어요. 일단 엑셀 함수 물어봤고요. 엑셀 함수. 프로그래밍 언어도 한번 물어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 물어보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물어보고 목차도 짜줘요. 오. 그리고 제가 쓰고 싶은 소설이 있는데 소설에 서문도 써줘 하니까 그것도 써주더라고요. 진짜로 나름대로. 활용을 잘하시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래. 이 챗GPT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모르는 사실을 얘기할 때는 이게 정말일까 하면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하게 되는 그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면은 이미 챗GPT가 어떤 걸 알고 있고 네.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속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던지는 말이 뭐냐면은 네. 안녕이에요. 맞아, 안녕. 맞아. 저도 안녕했어요. 맞아. 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라든지 검색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목적이 있고 우리가 검색을 해야 되니까 검색하는 단어만 입력을 해요. 네. 근데 얘는 나하고 대화가 가능하다 보니까 안녕이라고 말을 시작하는데 맞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존댓말을 하게 되거나
맞아요. 맞아. 존댓말도 하고 그리고 저도 지칭을 할 때 이 녀석, 그렇죠. 이놈 이렇게 약간 사람인 그걸 쓰는 맞아. 것 같아요. 약간 의인화가 되는 거예요. 의인화. 네. 예. 미안한데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 자, 검색이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제주도 2박 3일 여행 이렇게 딱 검색하게 되면 우리의 목적은 2박 3일 여행에 대해서 나오는 굉장히 다양한 소스들이 있죠. 네. 뭐 에어비앤비도 나올 거고 뭐 트리어드바이저도 나올 거고 블로그도 섞여 있고 네. 그럼 이 재료들을 보고 나서 이거를 끼워 맞춰서 여행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우리가 세워야 돼. 그건 우리의 몫이죠. 맞아, 우리의 몫이에요. 네. 그런데 GPT는 뭐랑 똑같냐면 얘한테 2박 3일 일정을 짜줘라고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거로 검색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죠. 아, 진화됐구나. 이게 초안을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2박 3일 일정이면은 첫날은 여기가 괜찮고 두 번째 날은 여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쭉 알려주니까 우리가 마음에 들면 이거를 선택해도 되는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은요 다시 물어보면 되고 다시. 예를 들어 이제 내용을 조금 바꾸면 되죠. 네. 3명이서 갈 거야. 아, 아니면 어린 애하고 같이 갈 거니까 아이 위주로다가 좀 짜줘. 뭐 연인이야. 뭐 그럼요. 이렇게. 맞아요. 배가 끊겨야 돼. 아, 그건 그런 너무 게 좋다. 구체적인 질문을 던질 수는 구체적으로 해주거든요. 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좀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단순히 검색하는 거에 비해서 뭔가를 더 많이 물어보게 되죠. 네. 근데 한계도 명확한 게 제가 이 친구한테 우리 이 친구라고 한다면 뭐 아이가 다람쥐를 좋아하니까 관련된 곳이 있으면 추천을 해줘. 딱 얘기를 하면 다람쥐 테마파크라든지 다람쥐 가족공원 같은 데 추천을 해줘요. 네. 그런 곳이 없어요. 없는 데도 없죠. 추천을 어. 해주죠.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네. 딱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죄송합니다. 맞아. 어. 네. 챗GPT의 가장 큰 장점은 사고가 굉장히 빨라요. 정말 1초도 만들지 않고 야. 바로 사과를 합니다. 아,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일단 그거는 생각해야 돼요. 네. 아, 얘가 얘기해 주는 거 이제 초안인 거예요. 아. 이게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책 뭐 짜줬다면서요? 네, 목차를. 서문, 목차. 그게 이제 구글 네이버는 그렇게 못 해주잖아요. 네, 못 참고 하죠. 자료만 안내해주지. 네. 실제로 우리 이인복 대표님이 책을 쓰셨는데 챗 GPT를 활용을 해서 책을 쓰셨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이거 어떤 방법이었나요? 사실 그 구상을 했던 거는 챗GPT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나온 게 12월 초다 보니까 네. 나오고 나서 하루에 한 1시간, 2시간을 계속 썼거든요. 네. 쓰다가 얘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인공지능의 시각에서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게 시키면 재밌겠다. 오. 이거를 한번 국내 추천 한번 해보자. 네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대화를 먼저 시작을 했었고 사실 그 책은 전자책으로 제가 제일 먼저 내긴 했어요. 오. 다만 이제 완성도가 높은 책은 아니었었고 왜냐하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정확하지 않은 게 있고 인사이트가 부족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정리하고 보완을 해서 종이책이 나오게 됐죠. 뭐 질문하는 인간이라는 책이 나오게 됐는데 그 내용 자체가 그 내용이에요. 제가 질문을 던지고 AI는 답을 하고 하지만 여기서 인사이트는 이제 제가 발견을 내야 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해서 책을 좀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네. 대신에 챗GPT한테는 다 이야기를 얘가 해주는 건 아니니까 자료 조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제 다음 목표가 소설 쓰는 게 좀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한 5년 전쯤에 소설의 시놉시스를 하나 짜놨거든요. 네. 뭐 메타버스에 관련된 걸 짜놨다가 묵히고 있었었는데 네. 궁금해서 제가 얘한테 그 줄거리를 10줄 정도를 들려주고서 네. 아직 제목을 못 정했으니까 제목을 정해봐라. 우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네. 쭉 얘기를 해주다가 메타플러그 그리고 메타노이드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메타노이드가 괜찮은 거예요. 뭐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메타노이드 2077이 어떠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 메타노이드 2077로 하고 와. 부제는 퓨처 쇼크나 아니면은 넥서스 오리진이 어떻습니까? 라고 오히려 저한테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와. 근데 이걸 만든 사람은 누굴까 너무 궁금해요. 천재인가? 어떻게 이걸 만든 거죠? 이제 한 사람이 만들진 않았고 이제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네. 악용하지 않게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재단 형태가 오픈 AI예요. 여기 제일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그리고 지금의 CEO인 샘 알트만. 이런 분들이 이제 기금처럼 모아서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글 하나 올렸던데요. 뭐라고요? 이거 지금 챗 GPT 자기가 돈을 낸 거는 무료로 쓰라고 한 건데 지금 유료화되고 맞아. 있으니까. 오픈 AI가 영리 활동을 이제 하게 된 거잖아요. 네. 이 왜요? GPT 첫 번째 버전하고 두 번째 버전이 있었고 이런 버전들은 당연히 무료로 공개가 돼 있었어요. 네. 누구나 써라.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조금만 더 디벨롭해서 우리 좋은 쪽으로 써보자. 그런데 이제 알게 됐죠. 돈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네. 이 돈이 MIT 렉스 프리드만 교수가 뭐라 그랬었냐면은 적어도 GPT-3를 사전 학습, 미리 공부를 해야 되니까 거기 들어간 비용만 하더라도 400에서 500만 달러 정도다.
이게 한 55억 정도? 이 정도가 들어가고 운영비까지 하게 되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2016년도에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뭐죠? 2016년? 16년. 알파고가 있었죠. 이세돌 맞다. 네. 그때 2016년이에요. 그리고 오픈 AI가 만들어진 게 2015년. 아. 근데 그때들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금방이라도 인공지능이 우리 옆에서 지금 얘기랑 똑같아요. 비서처럼 도와줄 것 같고 인공지능 로봇이 나올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이걸 인공지능의 봄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도 많이 들어갔고. 근데 지금 벌써 한 6년 흘렀잖아요. 네. 네, 네. 6년 흐르는 동안에 별로 발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발전은 하고 있었는데 우리 대중들의 눈에 안 보였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그쵸. 집집마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하나, 두 개씩은 이제 있으시거든요. 근데 얘네들한테 시키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날씨 어때? 날씨 어때? 미세먼지 어때? 그렇죠. 이제 미세먼지. 네. 이런 걸 물어보는 게 6년 동안 우리가 그것만 물어봤어요. 네. 맞네. 더군다나 챗봇이라고 나왔던 것도 있었었는데 챗봇이 친구처럼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을 해보니까 아, 이건 ARS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실망을 한 거죠. 이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금이 없어지게 되고 근데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건비가 높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엔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오픈 AI에서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GPT-3 버전부터는 일반 무료 버전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료로 전환을 해요. 그래서 본인들의 API라고 해서 공개하는 걸 활용을 해서 이제 질문을 만듭니다. 네. 토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 몇 개까지 얼마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놨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돈 안 내면 못 써요? 그건 안 해요. 그건 아니죠? 지금 일반인들을 위해서 배포된 버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무료로 쓸 수 있고 네. GPT-3를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회사들 얘기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미 그 버전을 가지고서 우리 파인 튜닝이라 그러거든요. 네. 본인들이 맞게 이제 질문지를 바꿔서 만들어주는 챗봇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유료화를 시켰던 겁니다. 챗 GPT-3, 챗 GPT-4 이제 네. 유료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된 네, 맞아요. 셈이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달라진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총 3가지를 제시했는데 유료화 버전에서 네. 하나는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다요. 언제든지. 저희 지금도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데? 지금 사용자가 1억 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네. 무료 사용하셨던 분들은 접속해서 대화 좀 나눠야지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서버가 접속이 안 돼요. 아, 그런 적 있어요. 그런데 유료 사용자는 24시간 아무 때나 시원하게. 예, 별도의 패스를 놔줬다. 네.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 아직 보류입니다. 2만 원 결제. 이 정도면 낼만 한데. 자, 하나 더 뭐죠? 그리고 GPT-3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네. 자, GPT-3 유료로 바뀌면서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네. 두 분 사용해 보셨다 그랬었잖아요. 네. 한글로 말을 걸게 되면은 좀 답답하셨을 거예요. 조금 느려요. 조금 느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20를 내고서 유료 사용자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은 날아다녀요. 한글도 빨라요? 네, 영어를 체험하듯이 빨라요. 오호. 네, 마지막 남은 건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기능이 나올 때마다 먼저 쓰게 만들어 주겠다요. 오. 근데 이 세 번째 게 사실 와닿진 않았었거든요. 네. 네. 이 새로운 기능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GPT-4가 나왔는데 3 사용자들이 써보세요라고 바로 오픈을 시켜준 겁니다. 근데 써봤더니 어떤다고 이렇게 좀 나오던가요? 사람들이 후기가? 4 버전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음식 재료의 이미지들을 몇 개 입력하고 엔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머. 이걸로는 된장찌개 이렇게 만드시면 좋습니다. 얘로다가는 고추장찌개를 만들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본인이 예측해서 답을 내려줄 수 있는 걸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이게 무슨 요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사진을 갖다가 넣으면 걔가 그렇죠. 그걸 분석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되면. 그래서 그 보면 그 인공지능이 시각화 그러니까 이제 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게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눈만 달면 자기가 보고 판단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 안 할 이유가 없겠다는 네, 생각도 네. 들고. 네. 주의하실 건 있어요, 근데. 네. 근데 지금 GPT-4가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고 빨리 유료 결제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아직은 이미지 인식 기능은 안 들어가 있어요. 이미지 인식이 그러면 아직은 안 할 된다. 것이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게 된다 이고 대중들을 위해서 풀어놓은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이 차이는 이제 큰 거죠. 진짜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야. 세상에. 좀 아직 세상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150살까지 살고 싶어요. 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너무 궁금해. 이렇게 지금 AI가 네. 2021년도에 이렇게 막 나온다 얘기하고 2022년도에 막 그 AI 네, 네. 뭐 그 화가든 뭐든 나오는 거 보고 챗 GPT까지 보니까 저 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하여튼 그 막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그냥 하루가 다르게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는 와중인데 네. 오픈 AI도 아무튼 수익화를 선언을 한 거예요. 지금.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IT 기업이라든지 해외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가만 못 그럼요. 있지. 어떤 반응인가요? 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한 방 먹은 상태인 거예요 지금요. 아, 한 방 먹었다. 아하. 왜냐면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2년부터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에서 비디스커버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주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네네. 그걸 보면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회사들이 우리도 할 수 있어 해서 저마다 내놨거든요. 그런데 12월 초에 오픈 AI가 갑작스럽게 베타 버전을 공개한 겁니다. 네.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구글에서 대화형 언어 모델 이미 갖고 있거든요. 네. 람다라는 걸 갖고 있어요. 네. 네. 이걸 공개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던 게 얘가 의인화가 가능해요. 얘한테 너는 명왕성이야. 예를 들어서 넌 앞으로 별이야. 네가 별인 것처럼 나와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하면 나는 별이에요. 아름다운 별이고 뭘 갖고 있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인공지능이 이미 있었었는데 여러 가지 두려움과 문제점이 있으니까 대기업들은 공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근데 오픈 AI는 일단 공개. 네. 베타 버전을 써보세요. 이거에서 열광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 나머지 회사들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예전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하고 맞아 맞아. 예. 그리고 테슬라에서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 전기차 이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지금 너도 나도 없이 만든 이유가 구글에서 바드라고 하는 이름의 대화형 챗봇을 탑재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네. 네. 구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검색을 할 때 검색창에다가 얘가 들어갈 수 있으면 좀 더 완벽해지는 거예요. 네. 챗 GPT가 아까 거짓말처럼 잘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했었었는데 얘의 가장 큰 단점은 레퍼런스를 못 알려줘요. 근거가 없어요. 되게 친한 친구가 똑똑한 녀석이 있는데 물어보면은 아이고 내가 알고 있지 막 얘기를 해줘요. 2박 3일 제주도 일정 짜줘 막 해주는데 네. 이게 왜 이쪽 일정이 나오는지 얘기를 못 해주는 거죠. 아. 근데 검색 사이트랑 결부된다면은 하나하나 근거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 링크가 있고 이 링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꿈꿨던 거였었는데 구글이 그걸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럼 저작권 문제도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맞받아 친 겁니다. 네. 바로 공개를 한 게 우리도 가능하다. MS의 검색 사이트 뭔지 아세요 혹시? 네? MS에서도 검색 엔진을 갖고 있거든요. 빙. 빙이 있어요. 혹시 예전에 써보신 적 있으세요? 빙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빙. 난 지금 되게 놀란 게 다 왜 이렇게 똑똑하냐? 이게 뭐냐? 아 이거 되게 관심 많아 보이죠. 뭐 IT 빙. 전문가인 줄? 네. 그래서 빙신이란 말 있잖아요. 나한테 한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빙의 점유율이 별로 안 돼요. 네, 네. 전 세계로 해봤자 6% 이하입니다. 거의 3%도 안 된다는 얘기까지 있었고 우리나라는 거의 안 쓰죠. 그랬는데 갑자기 빙에다가 챗 GPT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니까 전 세계 사람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 그럼 검색 정확도 올라가겠구나. 게다가 이 기능을 쓰게 되면 GPT 최신 버전까지 무료로 쓸 수 있대. 돈을 안 내고도요. 너무 좋은데? 이렇게 받아쳤던 거예요. 근데 MS 같은 경우에는 넣었어요. 빙에 지금 GPT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누구나 쓸 수는 없고 빨리 들어가셔갖고 나도 써보겠다라고 대기 리스트를 걸어 놓으셔야 돼요. 아 대기가 있어요? 대기를 걸으셔야 돼요. 예, 저 같은 경우에 운 좋게 2주 전에 받았어요. 오. 지금 양쪽을 테스트하면 계속 써보고 있는데 굉장히 영리합니다, 얘도. 빙이요. 빙 굉장히 영리해요. 여기 GPT-4가 업데이트가 좀 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 그렇죠. 응. 네이버. 네이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자, 똑같습니다. 네이버 역시도 인공지능은 굉장히 발전해 있는 상태예요. 네이버는 클로바를 갖고 있거든요. 네. 네이버 클로바. 네. 그게 하이퍼 클로바가 있어요. 하이퍼 클로바 역시도 스피커 기능이 어떤 것들 넣었냐면 이제 케어콜 이런 것들 넣었는데 대화하게 되면은 이전의 대화를 기억한 상태에서 지난번에 몸이 아프셨는데 괜찮았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대화 기능이 이미 들어가 있고 와.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앱 하나 켜놓게 되면은 이 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녹취를 해서 번역처럼 만들어주는 그 기능도 갖고 있어요 다. 대박.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하반기에 공개라고 그랬었다가 얼마 전에 공개를 했어요. 네. 다다음이라 그래서 카톡 내에서 챗봇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개를 했죠. 네. 지금 이게 완벽한 기술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용돌이처럼 모든 걸 좀 빨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와 진짜 너무 재밌지 않아요?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 새로운 네. 세상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용어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AI 용어. 알아두면 도움되는 AI 용어 첫 번째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를 번역하면 매개 변수라는 의미예요. IT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상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며 외부로부터 투입되는 데이터라는 의미로 통용된다고 합니다. GPT 3.5는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춰서요. 고도화된 언어 능력과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그렇다면 GPT-4는 몇 개냐? 무려 1조 개 이상을 갖췄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어 처리입니다. 자연어 처리는 인공지능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간의 언어를 처리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자연어는 일반 사회에서 자연히 발생하는 우리 인간의 소통,
이런 소통을 사용하는 언어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든 인공어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컴퓨터 비전입니다. 컴퓨터 비전은 쉽게 말해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미지나 비디오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컴퓨터 비전은 인간의 시각 인식을 모방하여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스마트폰이나 자율주행차 등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네. AI 용어들 알쏭달쏭한 것들을 아주 알기 쉽게 잘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글도 써주고 뭐 그림도 그려주고 AI가 스스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챗 GPT가 할 수 없는 일도 분명히 있겠죠? 네, 많이 있죠. 네. 일단 대답은 굉장히 잘하죠. 대답 너무나 잘해요. 잘해주는데 잘해. 네. 이 챗 GPT뿐만 아니라 AI들이 공부를 시킨 학습 데이터가 언제 것까지냐가 중요해요. 실시간으로 얘가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검색해서 결과를 가져오진 않거든요. 물론 요즘에 MS 빙이라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검색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네. 챗 GPT 같은 경우엔 2021년도 9월 달까지 데이터예요. 아. 이래서 뭔가를 물어보면은 저는 9월까지만 학습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알려드리지 못합니다라고 전제를 먼저 해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반영이 안 돼 있네요. 맞아. 그러면. 그걸 물어보게 되면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전에부터 이렇게 분쟁 지역했었다.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까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씩은 바뀌고 있어요. 자, 또 한 가지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네. 얘가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거짓말인데 분명히 뭐 거짓말은 아니죠. 정답이 아닌 걸 이야기했는데 정답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챗 GPT를 맹신하다가 야, 이렇게 얘기했었어. 이게 가짜 뉴스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에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얘가 수학 문제를 잘 못해요. 수학을?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수학?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인데 원래 컴퓨터면 계산기였었거든요. 네. 여기서 출발했는데 왜 얘가 산수가 틀리지? 약간 어려운 산수 같은 경우는 틀리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네. 물론 이것도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거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은 GPT가 아니라 챗 GPT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얘는 대화형 모델이에요. 대화형 모델에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얘한테 학습시킨 데이터는 수많은 커뮤니케이션 대화, 우리가 썼던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놓은 거죠. 수학적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못 해줘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꼭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제 채널 이런 데 여쭤봐요. 댓글이 막 달리거든요. 삼행시 좀 시켜주세요 이런 거. 아, 오늘 물어보고 올 걸. 그걸 안 아까 했네. 그 생각 했었거든요. 아이, 진짜로. 참. 우리가 생각하는 첫 글자를 탄 삼행시가 아니라 네. 진짜 삼행시를 지어줘요. 아, 시를 오. 듣는구나. 아, 세 줄. 세 줄짜리 시를 오. 줘요. 소나무, 그럼 소나무에 대해서 세 줄짜리를 지어주는 게 GPT 3.5. 아, 그런데 GPT 4로 가니까 거기까지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챗 GPT는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맞아요. 너무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얘를 잘 썼다고 소문날까요? 우리가 앞으로 얘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 근데 저는 솔직히 챗 GPT로 돈 벌고 싶거든요. 누구보다 빨리. 되게 네? 멋있다. 같이 벌어요. 네. 아니, 같이. 그러니까 빨리 누구보다 빨리 선점하는 사람이 돈 벌 수 네. 있는 거잖아. 일단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세 가지 이야기 드리면, 자, 첫 번째는 그 완벽하지 않다라는 전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챗 GPT가 얘기해 주는 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인공지능이 나중엔 틀리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인터넷이 나오고서 벌써 몇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인터넷 그 정보의 바닷속에는 정확한 데이터들도 있고 아닌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보고 나서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골라내는 건 사람들의 몫이었거든요. 네. 이 자체는 변하지 않고 그래서 얘는 적당한 활용 정도로 써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시면 던지실수록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 챗 GPT한테 뭔가 좀 물어볼 때 사람들이 챗 GPT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할 만한 5가지를 이야기해 줘. 그 숫자가 들어가면 구체적이 돼요.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 네. 자, 마지막으로는 역할을 한번 부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역할 부여요. 어떤 역할이냐면, 자, 네가 소크라테스야. 네가 소크라테스고 난 너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야. 지금 인공지능과 사람과의 대화도 진정한 사람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얘는 자기가 소크라테스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렇군요. 챗 GPT 활용법에 대해서 좀 배워가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 챗 GPT를 처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뭐 저희들도 그렇고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되게 재밌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질문의 중요성을 저는 참 느끼고 있거든요.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단 인간들 사이에서도. 네네. 좋은 질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좀 파고들면서 하나씩 던져보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의심하셔야 되는 거. 네. 이게 진짜야? 한마디만 물어보시면 돼요. 챗 GPT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네. 그 챗 GPT를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아주 철학적으로도 좀 많이 배우지 않았나 오늘 네.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은 쏟아져 나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잠식 당하느냐, 잘 활용을 하느냐는 우리의 몫인 건데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봤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희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네. 챗 GPT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네. 챗 GPT는 좀 노골적일 수 있는데 그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생각해요. 세컨드 브레인. 두 번째 뇌다. 아. 제가 예전에 스마트폰을 처음 접했었을 때 그 충격이 있었거든요. 네. 원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검색해서 찾을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일을 좀 아웃소싱 시킬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얘한테도 일하는 뇌로다가 쓸 수 있고 대신에 생각하는 뇌는 제가 될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나눠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꼭 가속화시키는 거 두 번째 뇌가 달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뇌. 두 번째 이제 네. 대표님의 회사 네. 이름을 또 얘기해 주시면서 네. 자연스럽게 또 똑똑하신 것 근데 같아요. 회사 사명 지으실 때도 그런 의미에서 지으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저 갑자기 궁금한 거. 네네. 그 아이폰이 나왔을 때와 네네. 챗 GPT가 나왔을 때 어느 게 더 충격이 크신가요? 지금이 더 충격적이에요. 오, 진짜요? 얘가 정리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줄 수 있고 제가 무엇이든지 시켜도 되고 뭐랑 똑같냐면은 코딩을 못하는 사람이 앞으로 상상력만 있으면 코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글을 못 쓰는 사람이 상상력만 있으면 글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 점점 기획적인 일을 고민해야 되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직업도 바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또 저희 방송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두 분께서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니까 저도 네. 대답하는 것 자체가 좀 행복해서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 나오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무리 잘 만들어진 도구라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인공지능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호모디지쿠스에서 함께하신 이 챗 GPT를 활용해서 새로운 세상을 더 크게 기획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호모 디지쿠스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알차고 재밌는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